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복과 상복의 대비, 이 상황에 대한 두 분 소회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뭐 결혼 때 이거 맞췄던 두루마기를 입고 갔는데 오랜만에 한번 입어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또 국회에 한복을 입고 간 건 처음이어서 뭐 나름 좀 뜻깊게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그 캐대헌 때문에 네. 한복 또 특히 갓 이런 게 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한복 패션이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당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했더라면 그래도 또 참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동참을 뭐 하고 싶지 않으셨다면 그냥 평복으로 입고 오셨으면 뭐 그나마 또 이해할 만한데 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은 것은 저는 좀 너무나 많이 나갔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과거 이태원 참사 때 그때 정부 측에서 보면 제대로 된 그 근조 리본을 안 달았거든요. 처음에 안 달다가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냥 까만 것만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굉장히 비판이 높았는데 이번에 또 이 리본까지 달고 오시고 이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좀 더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되지 않습니까? 100일밖에 안 된 그것도 인수위도 없이 그래서 정말 생짜로 딱 100일밖에 안 된 그 정부에 대해서 조문을 하는 형식의 상복을 입었다. 이건 뭐 저는 정말 굉장히 좀 잘못된 그 행태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번 정기 국회를 생산적 국회라기보다는 정쟁으로 좀 몰고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기국회 전략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식의 말씀들을 국회의원 연찬회 때나 이럴 때 뭐 전쟁터 나가는 그걸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런 전략하에서 움직인 것 같아서 이번 정기 국회가 제대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생산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정기국회를 통해서 민생에 전념하고 협치가 잘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 야당도 제1야당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장, 민주당 소속이었죠. 지금은 탈당은 하셨지만 거의 민주당 당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원식 의장님과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는 여당이 됐음으로 행동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복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복을 입자는 제안을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이 하셨고 그걸 우원식 의장님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복이 뭔 죄입니까? 예, 잔칫날 좋은 뜻으로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함께 진짜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왜 못 입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안을 한 날 국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각 당 목 추천 몫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날 민주당 추천 국가인권위원과 우리 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그 크로스로 투표가 있었는데 각 당이 추천을 하면 이렇게 서로 통과를 시켜주도록 다 얘기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서로 당론 반대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동시 투표를 하면서 저희가 추천한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 이번에 또 새로운 분을 추천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흠결 전혀 없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뭐 최교진 교육부총리의 그런 막대한 그런 것과는 뭐 전혀 상관없는 우리 쪽에서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리나 도덕적 흠결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론 반대 아니라고
했으면서 당론 반대로 부결시켰던 날입니다. 그날 한복 입고 오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 당이 추천한 인사추천 몫에 대해서 한마디의 뭐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당이 지도부가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도부 오기 전에야 소위 또 막 공격하고 하더라도 네. 이제 협치를 하고 같이 인사도 나누면 좋을 텐데 뭐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으면서 소위 한복 입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겉으로는 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강릉에 가뭄 등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복의 뜻을 국민들에게 표명하고 싶다면 그 국회의장과 그리고 우리 당 국회 부의장 포함해서 국회 부의장까지 해서 의장단들은 입으시면서 사회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표명하시고 저희는 시기와 방법과 내용상 국민 정서상 지금은 그런 게 맞지 않으니 그냥 평복 차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막무가내로 반대한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거 거절하고 뭐 입기 싫으면 당신들 안 입으면 되지 우리는 입고 오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겉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었군요. 예, 하하호호 하면서 전혀 우리 얘기는 묵살하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의 말살이고 왜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걸 표현하자. 라고 해서 소위 검은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정말 비감한 심정이었습니다. 네.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아마 상복을 입고 국회 개원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좀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연찬회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연찬회 때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뭐 그런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거다가 또 싸우는 자에게 공천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누가 자기의 소신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지도부의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9월 1일 그 정기국회 때 그런 정말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 권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여정 의원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망한 장면이 국회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여야 간의 모습이. 이런 여야 대치 국면에서 국회의장의 한복 제안 좀 적절했을까요?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복과 한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좀 대국적 견지에서 한복을 입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 이게 저는 왜 이게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또 대외적으로 국가의 어떤 그런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세계적으로 보여줄 때 좋은 기회였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상당히 오히려 뭐 위기로 만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짧게 좀. 네. 네. 한복의 그 좋은 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17대 국회 때 저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때 같이 그 문화 담당이니까 K컬처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중에 다 같이 한복을 입고 나오고 네. 우리가 그날은 이제 이런 한복이라든지 우리의 K컬처를 알리는데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었죠 그때.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겉으로 본인들 하하호호하고 사진 찍고 그럴 국면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자꾸 의원 연찬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잔치집 깎겠죠. 그러니까 의원 연찬에도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특급 호텔 가서 파라다이스 그 의원 연찬회 하고
저희는 국가공공기관 연수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싸우자 이 정도의 그 발언도 못할 상황입니까?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 정도라면 정청래 대표 등에게 빨리 여야 협치를 하도록 권하는 게 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그 민주당이 그날 막 진짜 강릉 가뭄이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두할 때 그 장면과 그 노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정말 그 망아리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백성의 피다.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높더라. 그 장면이 생각날 경지였습니다. 그런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주제에 좀 집중해서 가시죠. 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이건 김희정 의원님이 먼저 좀 말씀 주실까요? 일단 그 잘했다고 칭찬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총리가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한 가지 항목만 걸려도 탈락될 정도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음주운전 전력 을 통해서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완전 내로남불 이중잣대를 한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0.187 그 소주 3병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는 음주운전 교직원이나 공무원을 10건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강등하는 듯 강력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도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입 다물고 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징계를 했는데 소위 공직사회에 령이 안 서죠. 자기는 그러지 못하면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진숙 교육부총리가 사실 표절 때문에 낙마한 사유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최규진 후보자 경우도 논문 표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감을 하면서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계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재고 교장이 학교 경영계획서를 표절했더니 직위해제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폴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눈을 감고 똑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수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처벌을 했던 게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사실 그 사상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념 편향성 네, 맞습니다. 천안함 폭침 부분이라든지 북한에 거의 VIP 대접을 받았는지 여러 번 방문을 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제 추가로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모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를 한 게 밝혀졌었는데 처음에 발뺌을 했습니다.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거 자료를 냈더니 그제서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이념 편향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는 모양이 났고요.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안함 음모론 관련돼서는 다른 나라까지 걸고 넘어졌었잖아요. 이스라엘까지. 예. 북한의 상황이 명확하게 나왔는데 그렇고요. 그거 이외에도 북한 찬양단체의 후원을 독려를 한 부분이라든지 통일 교육 관련된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면서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을 쓴 것이라든지 계속 교육감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게 드러났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좀 반론 듣고 갈까요? 네.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요. 네. 여기 지금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좀 이렇게 아웃라인을 이야기하면 싶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감 시절에 표절이라든가 또 음주 문제가 불거진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 그 징계를 해야죠. 그 규정이 다 있고. 그럼 징계를 본인이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해서 징계를 안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개인사와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 그걸 이제 겹쳐서 이야기하면 조금 모순 아니냐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교육감으로서 해야 되는 그 지위에서 나오는 그 결정이니까 그거는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야기들을 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실 거. 원래 청문회가 그런 걸 지적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몰입해서는 조금 제도 취지가 좀 무색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저는 항상 좀 드리면 저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저는 꾸준히 그 문제를 항상 제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할 건 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천안함 음모론 이런 것도 하는데 이분이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저도 예전에 천안함 문제 한번 이야기했다가 몰매를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이야기를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당시에 함장이 천안함이 폭침되는데 그 함장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인데 그 부분을 좀 탓했다가 막 이상한 색깔론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나눠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큰 틀에서 우리나라 이 청문회 제도가 그 직무 능력과 도덕성을 좀 나누어서 살피는 조금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가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민주당 야당일 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해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자, 구현하실 법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직무 능력과 도덕성 구분해서 청문회 하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이제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도덕성에서 검증이 안 되면 직무 능력 청문회의 돌입 자체가 안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최교진 후보 같은 경우는 청문회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인 그 사전 검증, 청문회 사전 단계인 도덕성 문제에서 이 정도면 걸러지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청문회 제도 제가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 제도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동의를 하려면 아예 이런 사람을 사전 검증해서 걸렀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함 같은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함장에 묻는 게 아니라 북한을 먼저 질타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체 없이 우리나라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맞는 거 아닌가요? 북한을 질타했다면서요? 그거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북한을 질타해야 되는데 어제 질의하시는 질타해야 되는데 어제 질의하시는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군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46 용사들의 가족들의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또 함장도 나와 계셨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린 게 사실 천안함 관련된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했던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국제보고서가 채택된 지 3년이나 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제 답변 과정에 결론 내리기 전에 자기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로 답변을 했는데 역시 청문회를 통해서 아니다. 당신이 이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국제검증단이 통해서 이미 결론 내린 다음에 일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무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새롭게 나온 부분이 뭐냐면 그럼 교사로서 적절한가. 어제 어린 여학생을 그냥 성적 떨어져서 울고 있다는 여학생에 대해서 무슨 교화하거나 말로 상담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뺨 때렸다고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던 게 또 밝혀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에게 폭력을 한 행위 그리고 음주운전을 문제 삼은 이유는 뭐냐면 학생을 잘 알려면 뭐 자취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같이 마셔봐야 된다라고 이 제대로 된 교육관을 가지지 못한 분이라는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났고 어제도 그거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도 그렇죠. 업무 능력에 관련돼서는 보여준 장면이 없었고 교육자로서 인성이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청문회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이제 최교진 후보자는 전교 1등 아이가 전교 12등을 했는데 성적표를 주는데 울기 시작을 하더라. 근데 12등한 아이가 울면 꼴찌는 죽어야 하냐. 응?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뺨을 때렸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짤막한 논평 듣고 그런 거는 좀 이런저런 논란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뺨을 때린 폭력 행위 자체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뭐 사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거나 말 한마디를 딱 끄집어내서 문맥을 엮어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그 본질과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인사청문회가 한두 가지 사실들을 끄집어내서 서사를 만들고 그거를 정치 공세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먼저 좀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낭만은 요 하나 정도만 나와도 낙막감입니다. 어린 여학생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뺨 때릴 정도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드러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저는 또 여기까지 좀 부산 하실까요? 의원으로 한 가지 더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에서 주제가 이제 너무 아니 이 정도로 많아요. 어제 나온 게 부산 여전히 부끄러운 네. 부산이라고 이것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만 나와도 자진 사퇴고 또는 민주당 의원으로서도 사퇴를 권고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지난번에 낙마했으니까 이번은 그냥 가자. 이건 적절하지 않죠. 훌륭한 그 충분히 사람들이 전달이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산 관련 발언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옮긴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동의라니까 옮긴 거죠. 옮기고 전달한 거니까. 저 부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은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시 부산 얘기를 좀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제 18대 대선 직후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시를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야 이 두 분이 좀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건 그게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 수장으로선 부적절하다. 그냥 딱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이런 사람 맡길 수 있겠어요? 일반 평교사 되기도 힘듭니다.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이런 사람 그 선생님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네. 국회 법사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추나 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사보인권을 상정하지 않은 것.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관행적으로 좀 인정해 왔던 거 아닌가요? 이 본질은 관행적이지가 않죠. 예. 저는 뭐 일단 추나 대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에 동의가 안 되는데요. 네. 이건 정말 전형적인 황색 저널리즘이나 포퓰리즘적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은 그 계엄이 있던 그날 밤에 윤석열과 통화를 했죠. 또 그 이후에 관저에 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또 뭐 윤석열 구속 이후에 접견을 했고 또 헌재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정말 뜬금없이 헌법재판소에 뭐 중국인들이 있다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중국인을 그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조용히 자수하고 계셔야죠.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법사위에 간사로 왔다. 물론 그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원내 전략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법사위 간사로 보낸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고 저는 받아들이자면은 그냥 정쟁을 하자, 싸움을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5선 의원이며 또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분이 법사위에 그것도 이제 그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상임위에 간사로 온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관례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말씀 주시죠. 좀 전에 저희가 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눈 감고 있으면서
같은 당 타당의 교섭단체에서 간사 선임 전적으로 맡겨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방해한다? 정말 나경원 대표가 두렵긴 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6선의 추미애 의원님이 무게감 있게 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사실 간사를 하기에는 무게감이 있는 나경원 의원이 같습니다. 두 분이 그래도 과거 좋았던 시절에 국회에 이런 통합과 협치를 해보던 시절에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맞춰서 함께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기대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라서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회법 위에 본인이 존재를 하는 겁니까? 국회법과 그동안 헌정 사상이 있었던 모든 관례를 다 무시를 하고 있어요. 국회법에는 위원장에 관련된 조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규정인데요. 거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규정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한 명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각 당이 추천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아니든 그거는 그 당의 대표 몫이니까 자기네들 간사를 뽑아온 거니까 우리가 서로 뽑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의안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차가 완료됐는데 1시간 뒤에 갑자기 소위 없었던 일처럼 하면서 그냥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국회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추미애 위원장까지 오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에 이 모든 혼란을 만들었던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만 소수당이라고 입 막고 피감기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 나가겠다고 해서 뿌려쳤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왔던 이춘석 법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주식 거래 해가지고 없어졌던 자리입니다. 없어졌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온 자리입니다. 집중을 해야죠. 자중해야 될 쪽은 민주당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는 걸 다 곡해를 해가지고 이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이게 토론이 됩니까? 권칠승 의원님 그런 자리가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 말을 들어주세요. 하시라고요. 이 정도 되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지금.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에 저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관례대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인정하고 우리 당 간사를 우리가 뽑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해필이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을 왜 간사로 보내냐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범죄 사실이 굉장히 의심이 되죠. 의심이 되죠. 네. 그런데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구성은 범죄 사실이 있어서 이미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본인들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시죠? 박지원 의원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전현희 의원님 올 9월에 무혐의 되기 전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잠시만요. 검찰이 했던 행위들 아닙니까 그게. 두 분 잠시만요. 제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짧게 좀 하십시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의 실제로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들로 꽉 채우면서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나경원 간사를 이게 안 하겠다. 국회법 어디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옹호했던 사람을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자 쉬어가겠습니다. 양당 토론 없습니다. 잠시 바꿔된다고 했잖아요. 두 분 잠시만요.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옹호한 적 없습니다. 법을 당당 토론 쉬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다소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얘기하다가 좀 두 당의 상황들이 좀 격해졌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법사위에서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렇게 한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 의원님? 완전 꼰대 발언이죠. 그 뭐 이렇게 말싸움하다가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간사로서 갖춰야 될 뭐 기본적인 품위나 소양이 부족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의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간사 선임과 관련돼서 사실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좀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장례 정리는 오히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정리는 안 되고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격하게 한쪽 편을 틀면서 소위 한쪽 당 간사를 이렇게 면박을 주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이 여야 간에 이제 센 쟁점 현안이 나왔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기관 범위 인력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 센 특검법에 대한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권 의원님 먼저. 예, 지금 뭐 내란 특검도 그렇고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나올지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수사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네, 원래 예정했던 대로 민주당이 그냥 막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구성을 할 때도 국민의힘 추천 몫은 없이 이제 특검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기로 해놓고선 지금 또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검만 늘리는 게 아니라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세트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들 마음에 드는 검찰 수사, 본인들 마음에 드는 재판이 나올 때까지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이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음으로써 내란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이 광범위한 해석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사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그 당론은 아니죠. 예, 지금 뭐 많은 다수 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CCTV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CCTV 이 대국민 공개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흘러가는 국면은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의 시작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언급된 이유가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이 특검이 독직 폭행을 했다. 이게 매우 심각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특검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의 이 또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거든요. 특검 관계자 10여 명이 달려들어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빼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네.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빠질 것 같았다. 이러면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심각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사실 법적 조치까지 지금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 또 수사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계속 이런 논란을 짚으면 결국에는 그 영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지금 그런 추측이 됩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당내 신동욱 의원이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본인들만 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할 바에는 CCTV 공개해서 국민 판단에 맡기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현행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표명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열람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열람 이후에 사실 공개되지 않은 영상이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특별히 더 피해를 봐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대해져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수감자에 대한 인권이 깡그리 무시되는 장면을 본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번 단순 사건 하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민주당 의원과 조국 혁신당 의원만 열람을 했는데 네. 어찌됐든 영상이 지금 밖에 이제 짧게 19초 정도가 지금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집행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그다음에 공공정보공개법 등에 위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진위 여부가 확인은 명확히 돼야 될 텐데 일부가 유출된 것은 뭐 그게 뭐 진본이고 그 유출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네. 법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뭐 공개해야 되겠죠. 내란 특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자택, 의원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입니다. 피의자 신분인데요. 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 폭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일단 협조를 해야 될 게 있다면 협조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하는 거를 보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참고인 신분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사무처 당직자가 개인 비서가 아니라 이제 원내대표실 뭐 비서라든지 행정국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저희 순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근무한 저희 당직자들 집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간 이후에 몇 차례 원내대표가 바꿨는데도 국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거나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직원들이나 이런 경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이 보여지게 강압적인 이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관련돼서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 딱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그 정치인에게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 그냥 정치 생명을 끊으려는 행위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덧붙이는 거고 정치 생명 끊으려고 하는 거다.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압수수색 자체가 주는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로 이제 그 당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민주당의 정진상 실장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침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 대선 자금 수수라든지 돈과 관련된 비리 이런 건데도 압수수색을 할 때 침탈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했던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하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는 뜻을 표명했는데 그냥 참고인 신분인데도
지금 그냥 말씀하시는 건 다. 이미 제출 방식을 얘기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전혀 실제 수사의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그냥 뭔가 문제 있구나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 의원님이 국회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 이미 제출 형식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를 뭐 상당히 협의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뭐 특검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법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제 발부가 된 영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검이 뭐 자의적으로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김인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옛날 경기도청의 정치자금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네. 또 민주당의 정치자금 관련된 이런 압수수색들이 있었는데 이 사례의 경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뭐 법인카드 그 수백 차례 해가지고 한 10만 몇천 원 뭐 이렇게 기소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검찰의 의도적 그런 기획 수사가 있는 그 사냥이죠. 사냥 수사가 아니고 그런 것이었고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게 원체 그날 새벽에 해제가 되는 바람에 별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3, 4일 정도라도 계엄이 선포가 되고 계엄이 진행이 됐다면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비극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기획했던 사람들 그리고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잣대를 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례의 경중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례의 경중이 다르죠. 계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냥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뭐 이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국무회의에 같이 있었던 한덕수 총리마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란 방조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그냥 그날 원내대표였고 또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었다라는 이유 그리고 그때 그 당직을 맡았던 사무국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슨 동조다 뭐 함께 기획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경중이 다른 거죠. 명확하게 사건이 드러났고 범죄 행위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과거에 돈을 직접 받은 사람을 할 때는 이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런 의혹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피고인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털어가고 이게 경중이 다르다는 말을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이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몸이 굉장히 아팠다든가 네. 뭐 외국에 있었다든가 이러면 투표 참여를 못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그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도 안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한 10여 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법적 책임을 떠나서 사실관계, 역사적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부연하시고. 국회가 자리 잡고 있는 국회는 여의도동이고 그 여의도동의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이십니다.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참여를 안 했는데 그분 지금 국무총리 하고 계십니다.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안 온 것과 예를 들어서 그때 저 개인적인 행보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멀리 지방에 있었다든가 이러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깊이 잠이 들었다든가 그건 뭐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시 계엄 얘기로 또 돌아가는 국회 것 같습니다. 본청에 와 있었음에서도 그거 몇 발자국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하러 오지 않았다는 건 이건 의도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김정우 의원님 밝혀져야 멘트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란 정당으로 몰고 가고 싶으신 거죠.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뜨겁게 토론을 해주시네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